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합격의 N1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장문 독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장문 독해이지만 하지만 뭐 좋은 공부 학습하는 그런 방법과 유형과 패턴을 좀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독해 점수가 한 40점이 넘으면 시험이 거의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장문 독해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조금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차이점을 좀 느끼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내가 힌트를 여기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우선은 문제 10번째 문제죠. 그 일본어 능력 시험의 10번째 문제가 내용이 장문 독해예요. 장문은 나중에 하나 더 나옵니다. 우선 한 지문에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완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완성된 최종 목표 시간이 10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단락을 일단 나눠야 되겠죠. 중문 독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단락을 좀 나눠야 됩니다. 3개 정도. 근데 이게 문제가 4개니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눠주고 1번 문제의 첫 번째 단락, 2번 문제의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으면 되겠네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이건 여기 이런 문제고 힌트는 여기 있겠네 라는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연습, 요게 조금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틀려도 되니까 조금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뭐 문제는 많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문제 유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뒤에 나오는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걸 찾는 것. 뭐 이건 뭐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여러분 힌트가 되는 문장이 첫 번째 단락에 1번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번 문제가 사실은 요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자른 거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요거 1번에 대한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번역하고 그걸 옮겨 쓰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긴 문장 중에서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이미 나왔겠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데 그 현상이? 이미 설명하고 있는 부분 여기. 요 바로 앞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밑줄친 문장은 그 앞문장에서 힌트가 나올 경우가 거의 한 70% 이상이에요. 요 부분 발견하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유출해 내신 거겠죠. 일단 1번 문제는 요 정도 분석을 해주고 다음 2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힌트가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독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 첫 번째 단락에서 1번, 두 번째에서 2번, 세 번째 3번, 마지막 4번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자고요. 자, 문제 보세요. 좀 길어가지고 역시 나눠놨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번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앞문장에서 나올 확률이 정답 힌트가 70% 이상이고 나머지 혹시나 정답이 다 힌트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면은 뒷문장에 또 다른 힌트가 있겠죠. 여기 중략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여기 앞에서부터 영어권부터 메다츠 눈에 띈다 까지에 있는 문장만 잘 해석하시면 정답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100% 해석이 되면은 거의 정답도 100% 맞힐 거고 100% 해석이 안 되면은 약간 유추하면서 정답에 대한 힌트를 발견해야겠죠. 일단 여기가 두 번째 문제 힌트예요.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또 세 번째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필자는 태각키 손수 쓴 거죠. 손글씨의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손글씨를 쓰는 그 문자나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푸는 것 같아요. 손글씨.
손글씨 문자 이상하니까 그냥 손글씨. 자, 밑줄 친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 그냥 좀 광범위하게 이 어딘가에 세 번째 문제를 풀 힌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만 있으면 돼요. 해석해 나가면서 발견하면 바로 질문 말고 보기로 옮겨가면서 해결하면 되니까. 오케이, 세 번째 문제는 밑줄 친 문제는 아니니까 요 단락에 힌트가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문제 힌트가 있겠죠, 당연히.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전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장만 찾으면 돼요. 주장만.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확인 먼저 해주시고 다음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장문 독해는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제가 해석을 위주로 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혹은 뭐 같이 푼다는 생각하에 강의를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문제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걸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갑니다. 여기는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죠. 힌트는 여기 부분에 있는 건데. 그렇죠? 대충 해석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예 해석을 안 하는 건 좀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인류의 최대 발명품의 하나인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서 편하고 신속한 정보 습득과 공유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독해 풀 때 밑줄은 많이 안 치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 혹시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를까 봐 치는 거예요. 가능하면 깨끗한 상태로 중요한 것들만 밑줄 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능력은 조금씩 퇴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죄송해요. 부정할 수 없다. 그렇구나. 근데 힌트는 아닙니다. 힌트는 아까 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적당히 해석하면 돼요. 이걸 요거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컴퓨터의 영향에 의해서 가장 퇴화되고 있는 능력은 엔잔, 암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바이나루 걱정되는 것은 현대인의 태가키 노력 그 손으로 쓰는 능력, 손글씨 능력의 퇴화이다. 아하, 그렇구나. 가장 걱정하는 건 필자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일단 손글씨를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단락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 직접적으로 여기 밑줄 친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이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현상, 이미 나온 현상이 있겠죠. 찾아봅시다. 컴퓨터의 보급과 대중화에 의해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듯이 열심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졸면 안 돼요.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의 보급과 대중화에 의해 문서 작성은 뭐하야 이제 이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이 뭔데요? 그렇죠. 컴퓨터의 대중화 때문에 문서 작성이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게 되어 버린 거죠. 이걸 찾으면 됩니다. 우선 바로 정답 보기를 봐야겠죠. 1번 보기 바로 갈게요. 1번 컴퓨터의 보급에 의해서 나쁘지 않아. 지식적인 빈부의 격차가 심각화되고 있는 현상. 지식의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거 아니죠. 뭔데요, 정답이? 그렇죠. 손으로 쓰는 능력이 퇴화되는 거예요. 1번 아니고 2번 종이와 필기 용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능력이 퇴화되어 가는 현상. 이거 어때요? 종이와 필기 용구를 사용해서 문서 작성 손글씨죠.
이거 나쁘지 않네. 거의 정답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동그라미 치죠. 자신 있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3번, 4번 읽어봐야겠죠? 업무를 위한 문서 작성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해버리는 현상. 업무를 위한 문서 작성 능력? 업무를 위한 문서 작성 능력이라. 그거 뭘로 쓰는지 모르잖아요. 컴퓨터로 쓰는지 아니면 손글씨로 쓰는지. 중요한 건 손글씨의 퇴화입니다. 손으로 쓰는 글씨가 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은 2번보다 좋지 않아요. 3번 아니고. 만약에 2번이 다른 거였다.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3번 쓰셔야 됩니다. 왜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가. 하지만 너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문제 형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4번 컴퓨터에 의한 의사소통의 독점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넓어져가고 있는, 퍼져가고 있는 현상. 아니죠. 의사소통 독점화는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 풀어주신 거죠. 원래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마지막 아직 해석 안 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오시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풀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군요. 학교, 회사, 관공서 정도 할까요? 병원, 여러 가지 개인 점포까지 다양한 개인 점포, 개인 가게 직접 펜을 들고 글을 쓰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는 스데니 이미 오와테 시마다 끝나버렸다. 안타깝군요. 그 정도만 느끼시고 넘어가면 돼요. 문제는 풀었으니까. 자, 다음 문법과 단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점검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독해가 단어 해석이 안 되면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해에서 많이 쓰는 단어와 문법만 제가 따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다 끝나고 단어와 문법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목이 터져라 강의를 할게요.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요것도 역시 여러분 단어 위주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만 찾으면 돼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번역을 해라 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쓰는 능력의 퇴화가 가장 걱정인 것은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이다.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한자가 탄생한 중국에서도 한자를 연필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톤데모나이 터무니없는 스피드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카기타고토 데아나이 제한된 것은 아니다. 한정된 것은 아니다. 혹은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음 단락 여기는 힌트는 없어요. 무조건 해석이 되어야 되는 문장은 없는 거죠. 여기는 있죠. 여기 이게 요 앞문장과 이 밑줄 친 거는 대부분 앞문장 뒷문장을 읽어야 되니까 자 읽어보죠. 여기서 2번 문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영어권 나라들이나 다른 선진국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공통하고 있는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읽으면 정답의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죠. 잘 안 되면은 다음 단락까지 읽으세요. 어쨌든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 더 좋겠죠. 비교적으로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오코라나이 겐쇼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이다 라는 것이 눈에 띈다. 아 그렇군요. 완벽한 퍼즐이 다 갖춰진 거죠.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영어권 나라들이나 선진국, 즉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버린 나라,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 첫 번째 힌트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힌트는 비교적으로 빈곤층이 밀집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럼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선진국, 좀 잘 사는 나라, 컴퓨터가 대중화된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그렇죠. 그 글로 쓰는 능력들이 좀 퇴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보이는 손글씨 퇴화 현상 아니죠. 영어권 나라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1번 아니고 2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보이는 언어 퇴화 현상.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한 거죠. 말만 바꾼 거잖아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2번 땡. 3번. 경제적으로 빈곤 국가가 다수 속해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언어 퇴화 현상. 아프리카 그 빈곤층이 좀 모여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글씨 퇴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3번 아니고 왜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3번 뭐 딱 보면 아니네. 1번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찍는 거지. 4번 어느 정도 풍요로운 풍부한 풍족한 나라에서 보이는 나쁘지 않아. 손글씨의 퇴화 현상 완벽합니다. 4번 정답이 되겠네요. 4번에 마킹하시면 되겠네. 자, 다음 단락 문법 정리부터 해주고요. 단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해도 돼요. 자,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문제 힌트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필자는 손글씨에 대해서 손글씨 문자 손글씨잖아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필자의 그 의견이 어필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라. 자, 가보죠. 손글씨 문자에는 단어에는 개성이 담겨져 있다. 개성이 담겨져 있다. 필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중요한 힌트네요. 100명의 사람이 같은 내용의 문장, 글씨를 쓴다면 100개의 다른 문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조금씩 다르게 쓸 테니까. 완전 똑같이 컴퓨터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리고 종이와 연필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감성이라는 것은 친한 친구, 친한 사람에게서로부터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친한 친구가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컴퓨터에 죄송해요. 너무 일본식이죠. 컴퓨터에 타이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느크모리 온기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글씨들이 그런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중한 추억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필자의 그 손글씨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골라볼까요? 1번. 손글씨는 밀접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감정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어때요? 손글씨가 좀 밀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감정의 커뮤니케이션. 나쁘진 않지만 좀 부족하기도 하죠. 자, 1번 좀 애매합니다. 세모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으면 되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2번 자신의 추억이나 행복한 기억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보존 수단이다.
보관 장치, 보존 수단?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뭐 저장을 한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땡. 3번.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보다도 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더욱더 좀 손쉽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따뜻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땡. 4번. 땡이 잘 안 되네. 자, 4번. 다른 매개체에 비해서 자신의 개성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 보일 수 있는 표현 수단이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매체, 컴퓨터에 비해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 아까도 힌트 있었죠? 100명이 똑같은 문장을 써도 100가지의 다른 문장이 된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보일 수 있다. 이건 거의 완벽하죠? 1번보다 더 좋은 건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힌트에서 중요한 거 발견했잖아요. 이 부분. 아이고, 어디 갔어? 이 부분 있잖아요. 손글씨 문자 여기 앞부분에는 개성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종이와 연필로 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감성이 있다. 컴퓨터에서는 그것들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문법과 단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힌트 있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문제부터 다시 볼까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주장을 찾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꼭 있잖아요. 자, 가볼까요? 자신의 나라의 말을 쓸 수 없는 국민이 많다라고 생각해보자. 글로 쓸 수 없는 국민이 많다. 도코토나크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혹은 뭐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민족의 언어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조차 느낄 수 있다. 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거네요. 여기 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민족의 언어를 말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카타치, 모습, 형태로 구현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언어라는 것은 모하야 이제 더 이상 언어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깨끗하게 쓸 수 없는 사람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자신의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따뜻한 마음은 컴퓨터에 의한 획일화된 문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결코 사이크 못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결코 못생긴 게 아니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앞문장에 방금 봤죠? 여기 부분 있죠? 그걸 이제 말로 글씨로 못 쓰는 나라들은 국민들이 언젠가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민족의 말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낀다. 이 부분이 필자의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글을 깨끗하게 쓰지 않는 것으로, 못 쓰는 것으로 인격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한참 멀리 간 내용입니다.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반성은 잠깐이면 돼요. 2번.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할 때에는 손글씨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솔직한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는 손글씨를 써라. 이것도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니고요. 지금 걱정하고 막 문화에 대한 그런 나라의 언어 소멸 이런 걸 걱정해야 될 판인데. 3번. 손글씨의 퇴화가 언어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필자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확실하진 않다면 세모 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칠 것 같긴 한데 일단 세모 정도. 4번. 개성이 담겨진 언어 구사와 함께 실수 혹은 오해가 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필자의 주장은 아니죠. 뭐 손글씨가 조금 못생기더라도 그냥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지금 손글씨가 안 되는 것에 의해서 언어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단계
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은 그쵸? 아까 파악했던 3번이 가장 좋은 거죠. 자, 단어와 문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기출 단어와 문법들이에요. 마지막 작문 정리입니다. 우선은 패턴을 파악해 보죠. 네 문제, 질문은 하나, 시간은 10분 이내. 그리고 2번이 중요하잖아요. 단락을 나누는 연습,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면, 그리고 심지어 정답률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락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해보면 쉬워져요. 첫 번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이렇게 단락별로 있어요. 그게 조금 끊어지는 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네 개인데 단락은 세 개다. 그러면은 그 중간 단락에 두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필자의 주장 묻는 문제는 거의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한두 문장은 좀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서는, 실전 시험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야겠죠. 넘어가고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못 풀었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작문 독해는 이렇게 단락 나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른 패턴으로, 종합이해 패턴으로, 통합이해라고도 하고요. 그 패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